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무산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최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순천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여당을 향한 비판이 거셉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방을 지켜본 시민들. 법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와 공수처의 갈팡질팡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선 체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수사기관도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좀 이왕 그렇게 다 결론이 났으면 강력하게 해가지고는 체포를 하면 해야지.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을 향해서도 잘못했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국민의힘 좀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좀 난국을 좀 해체하지. 너무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도대체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또 한 사람을 위한 국회인가, 지금 선결해야 될 때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런 거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특히 내란 사태 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향한 비판도 나옵니다. 순천 출신임을 강조함에도 지역 현안에 침묵하거나 정서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데 지난달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남을 봤을 때 뭐 의대 문제나 그다음에 이번 탄핵 전국이나 좀 더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비상계엄과 탄핵 체포 공방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진 국정 혼란에 지역민의 피로와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남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트라우마 치유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최대 5년까지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공항 내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 참사로 딸을 잃은 어머니는 어제 일 같다며 여전한 트라우마를 털어놓습니다. 진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저희도 지금 뭐 6개월 넘었지만 지금도 수면제 없으면 잠을 자기 힘들고. 실제 사고 다음 날부터 공항에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은 현재까지 260여 명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91%가 유가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례 이후 유족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셨다가 이제 시신 검안 혹은 인도 장례 절차가 끝나고 현실감이 많이 돌아오셔서 수면 문제나 우울, 불안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참사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 본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유가족이 지속적인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시는 분들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에 맞춰 마음 안심 버스 등 공항 내 현장 상담 창구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버스 내부에는 이렇게 개인 상담실도 마련돼 이렇게 문을 닫으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안정적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심리지원단의 초기 상담 결과는 유가족 거주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상처가 되거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통합심리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해서 특히 고위험군 유가족이 원할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최대 5년간 1:1 전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시가 항공기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를 오는 10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항공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시민 애도와 추모를 위해 시청 앞 야외 공연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청 앞 야외 공연장 합동분향소에는 지난 5일까지 1,500여 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여수시가 만흥 위생 매립장에 대한 진출입로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는 기존 만흥 위생 매립장의 정문 구조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 차량과 일반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도로 선형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화된 개근대를 신설 확대하는 등 매립장 개선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또 폐기물 차량 세척을 위한 세륜기 교체와 건물 누수 차단 등 매립장 근무 여건도 크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한 해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기록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보였는데요. 경자청은 올해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 산업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 율촌산단 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한 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4만 3천 톤으로 전기차 배터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원료의 확보부터 소재 및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내부에서 완결할 수 있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해 모두 33개 기업의 투자 유치 금액만도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경자청 개청 이래 최대의 성과이고 2023년 대비 200% 증가한 실적입니다. 경자청의 지난해 성과는 고환율, 고물가의 불리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2차 전지, 기능성 화학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 앵커 기업들의 성공적인 유치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자청은 새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산업 중심주로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한 산업용지의 신속한 개발과 적기 공급, 남해안 거점형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30여 개의 기업 유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한 투자 유치 2조 2천억 원, 1,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구역 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지난해 개청 이래 최대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한 광양경자청. 광양만권의 핵심 산업 기반인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불황 속에 경자청의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와 제주 간 뱃길이 선사 경영난으로 운항 중단됐습니다. 여수 해수청에 따르면 한일고속은 지난달 30일 유류비 증가로 적자가 심각하다며 해상여객 운송사업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여수시는 항로 유지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선사의 적자 보전 요구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와 제주 간 뱃길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뒤로 9년 만에 다시 끊기게 됐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지방세 감소에 따른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도 자신들의 국외 연수 예산을 늘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지역 국가산단의 영업 부진으로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시의원들의 국외 연수 예산을 지난해 대비 67% 늘어난 9,200여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비 항목에 없던 선진도시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항목 신설로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돼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줄고 지역의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의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이 5.77대 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모집 결과는 호남 지역 4년제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1996년 대입 전형에서 정시가 도입된 후 대학이 기록한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순천대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등으로 대학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지산학 협력을 강화한 노력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는 다음 달 7일 최초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도 지난 2020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선 8기 들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통합보다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민선 7기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2020년 11월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자는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여부와 방식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 시도가 생각하는 통합 형태와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였고 공전하던 통합 논의는 민선 8기가 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때도 김용록 지사는 시도 통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 시장은 다음 재선에서 떨어져 불고 강기정 시장이 되고 김용록 지사가 저쪽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되었지. 민선 8기 들어 광주와 전남도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보단 기능을 통합하는 광주 전남북 메가시티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도 행정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 국회의원의 지적에 강 시장은 선 기능통합 후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광주 전남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합으로 가기까지의 이 복잡 다단한 문제가 매우 낭비적이니 정부 주도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행정통합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양 시도는 그동안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갈등이나 경쟁 구도를 형성해온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타 시도와는 다르게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끼리 지자체 간의 경쟁과 경원과 증오가 더 심해요. 오히려 영남과 호남 간의 그 지자체 간에는 사이가 좋아요. 수도권 1극 체제로 변해버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자체들도 기민하게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 논의조차 요원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